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이시죠? 바로 제로치입니다. 그 전에 반유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영상을 해야 되는데 제로치 영상은 오늘 조금 빠르게 올라가네요. 이 제로치를 이해하기에는 이미 비전유동부터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날짜가 딱 그렇습니다. 바로 제로 전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저도 오늘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 전유동의 개념을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급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감성돔 낚시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반유동 낚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대찌라든지 구멍찌 반유동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제로치는 근데 왜 쓰냐? 감성돔은 바닥에 있고, 그리고 바닥층을 유행하기 때문에 반유동으로 빠르게 바닥만 내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 영상에서 자주 보셨다시피 저는 수심이 조금 낮다든지 아니면 물이 좀 애매하게 갈 때는 전유동을 합니다. 자, 이 전유동의 개념만 잠깐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전유동을 하냐면 이 갯바위 지형은 항상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일반 우리가 방파제를 갔을 때는 그래도 방파제 앞 이외에는 바닥이 좀 평평한 지형이 많지만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돌들이 듬성듬성 박혀 있기 때문에 여밭이라고 하죠. 이런 여밭에서 우리가 반유동을 하게 된다면 위에서 추가 잡고 있고 줄을 끌고 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밭에서는 미끌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전유동을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B라든지 좀 수심이 깊을 때는 2B 그리고 G2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제로 전유동은 왠지 모르게 감성돔 하는데 제로 전유동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로 전유동을 할 수 있다, 비전유동을 할 수 있는 날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류가 엄청나게 빠르지도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는 그런 날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애매하게 물이 가는 날 전유동을 하기가 수월한데요. 보통은 여밭 지형에서 반유동은 바닥을 끌고 간다 아니면 약간 떠서 지나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이라면, 이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갯바위가 수심이 깊어지는 데도 있고 낮아지는 데도 있고 또 돌이 불룩 튀어나온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반유동을 하게 된다면 미끌림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이 전유동을 하게 된다면, 전유동에는 보통 좁쌀봉돌 조그만한 거 하나 달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갯바위 또는 여들을 타넘으면서, 타넘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타넘는다든지 또는 쓰다듬으면서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조그만 찌에 원줄이 내려오고 찌 스토퍼 하나 있고 그리고 초미세한 봉돌이 하나 있고 바늘이 있다면 걸리더라도 찌는 빠져나가고 찌가 가지고 가는 이 미세한 힘으로 원줄들이 살랑살랑 하면서 물속에 있는 수중 지형들을 쓰다듬으면서 간다라고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전유동의 개념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다 걸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아주 미세한 봉돌이거나 또는 무봉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의외로 미끌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물고 당겼을 때 찌가 쑥 빠져 들어가는, 고기가 느꼈을 때 찌를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전유동에 있는 바늘에 미끼를 물었을 때는 고기가 당겨도 줄이 딸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질이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로 전유동을 쓸까? 제로 전유동 쓰기에는 오늘 물때가 새물입니다. 가장 물이 잘 안 가는, 어부 밥상도 굶어 죽는다는, 물이 잘 가지 않는, 조류가 잘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전유동의 적은 사실 물이 세도 안 되지만 물이 안 가도 안 됩니다. 물이 어정쩡하게 오늘처럼 천천히 가는 이런 날은 비전유동보다는 제로 전유동을 이용한 낚시법을 사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로 전유동을 쓰는 이유는 진짜 미세하게 물속에 있는 수중 여들을 더듬으면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로 전유동이라고 한다면 긴꼬리 뱅에돔이라든지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위에서 천천히 내리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거 하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로 봉돌 내지는 경단입니다. 경단의 무게로 인해서 바닥까지 천천히 내려서 바닥을 긁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갯바위를 타넘으면서 가는 겁니다.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열을 타넘기에는 미끌림이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G2 봉돌을 하나 단다든지 또는 작은 바늘에 경단을 달게 된다면 경단의 무게 하나가 사실은 한 G2 봉돌 정도의 무게가 되거든요. 경단의 무게로 바닥을 더듬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수심이 20m, 15m 되게 된다면 사실 그것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제로 전유동은 상당히 예민한 낚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유동 낚시가 뭔가 직통으로 넣어서 빠뜨린다면 제로 전유동 감성돔 낚시는 바로 여성과 같은
그런 낚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조금 둬서 제가 두미도에 오게 됐는데 두미도는 오후 낚시니까 이렇게 밝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또 설튜브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심이 한 6, 7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조류도 잘 가지 않고 또 위에서도 내려보고 바닥을 더듬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제로찌 감성돔 낚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낚싯대는 08대를 들었습니다. 08 낚싯대 또는 1호 낚싯대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로 전유동과 비전유동의 큰 차이는 바로 원줄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릴은 3000번 릴이지만 제가 2호 원줄을 썼습니다. 우리가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할 때도 줄은 사실 2.5, 2호 심리적인 차이가 큽니다. 물론 강도 차이가 수치상으로 본다면 줄이 0.5 차이라면 강도도 한 2.5, 25% 정도 강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실제로 이 전유동 낚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원줄입니다. 우리가 비전유동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많게 쓴다면 3호 원줄을 쓰게 되고요. 가장 통상적인 가장 가운데 있는 원줄이라고 한다면 바로 2.5 원줄이 기본입니다. 2.5 원줄은 비전유동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고 반유동을 할 때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를 가장 많이 전유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선호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제로 전유동은 다릅니다. 제로치 이하로부터는 제주도에서 긴꼬리 뱅에돔 낚시 하시는 우리 고수님들 보면 보통 1.75도 쓰시고 1.5도 쓰시고 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제로 전유동 구멍에 줄을 방출을 할 수 있는 원줄은 바로 2호 이하의 원줄이 가장 적합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로팅 원줄이라든지 세미 플로팅 원줄은 같은 카본 원줄과 비교했을 때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아무래도 색상도 넣기도 하고 플로팅 원줄 같은 경우에는 홀 안에 구멍이 들어가 있죠. 미세한 구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합니다. 요즘에는 뭐 무공사 원줄이라고 해가지고 코팅을 입혀서 뜨게 하는 그런 원줄도 있긴 있지만 제로 전유동 하기에는 2호 원줄 이하를 써야지만 잘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타깃법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뭐 전유동을 할 때도 구멍치 구조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랬을 때 잘 안 내려가거든요. 멀리 던진다든지.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제주도권이라든지 보면 합사 라인이 강도에 비해서 상당히 얇거든요. 합사 라인을 쓴다든지 뭐 PE 조법을 쓴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줄이 2호 이하를 쓰셔야 됩니다. 초보들은 사실 2.5 쓰고 2호 쓰다 보면 내리는 게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나는 그래도 원줄을 좀 세게 쓰고 싶다 한다면 보통은 기울지 위주로 많이 씁니다. 기울지는 구멍이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이 위치 때문에 원줄이 조금은 더 방출이 더 쉽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멍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줄은 2호 이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감성돔 낚시하는데 좀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감성돔 2호 원줄 5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조금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낚시, 이게 바로 제로 전유동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제가 낚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쓸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조류가 적당히 흐르고 바닥을 더듬을 수 있는 수심이 돼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 미세한 낚시가 바로 제로 전유동 낚시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달지 않고 크릴 달게 된다면 위에서 천천히 빠뜨리는 제로 전유동 낚시가 될 테고, 경단을 이용해서 바닥까지 내릴 수 있는 무게를 주게 된다면 이 경단이 추이자 바로 미끼입니다. 그리고 경단을 쓰게 된다면 바닥을 잘 더듬을 수 있고 바늘 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미끌림 또한 덜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로 전유동 낚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조금은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기 잡으면 되겠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제로 전유동은 더더욱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물때가 딱 이러니까 바로 고급 강의인 제로 전유동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보고요. 또 다음번에는 비전유동 조법을 예전에는 그래픽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실조에서 가르쳐 드리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조 영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막대치로서 잡을 수 있는 막대치 조법에 대한 실전 강의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튜브 하면 바로 교육 영상이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낚시를 해보면서 저녁 6시까지 듣기도 생소한 제로 전유동 감성돔 낚시, 하지만 부드럽고 시원한 입질을 가진 제로 전유동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동고물을 좋아합니다. 멈춰있는 것보다는 조류를 좀 탈 수 있는 스텔스, 이게 스텔스거든요. 이런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목줄은 1.75 쓸 겁니다. 제로찌를 내리는 데는 목줄이 약간 긴 게 좋거든요. 목줄은 한 2.5m 정도. 바늘은 감성돔 바늘 2호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바늘 2호나 3호 정도를 해주면 적당합니다. 봉돌은 상황에 따라서
G5라든지 아니면 목봉돌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제로찌라고 해서 부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건 아시겠지만 제로찌도 보통은 한 G2 정도의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존 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도 달고 봉돌도 달고, 보통 제로 전유동에 뱅에돔 낚시를 한다면 도래를 달진 않지만 이거는 도래는 달아도 무방합니다. 천천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을 더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봉돌은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봉돌은 달지 않고 무봉돌로 위에서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작 전에 밑밥을 충분히 뿌려놨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무봉돌 상태에서 위에서 크릴로 하면 뱅에돔 낚시로 전환이 되고, 경단을 쓰게 되면 감성돔 낚시로 바닥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상당히 잔잔하기 때문에 아예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잔잔하기 때문에 무봉돌을 달더라도 스텔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입질을 하네요. 한 중간 정도 내려가니까. 너무 안 내려간다 싶으면 경단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제로 전유동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이 정도면 제로 전유동을 하더라도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속도로 내려가네요. 아, 거리 큰 게 있어야. 네. 네. 예. 어우. 아이고, 일단 알았습니다. 터지피트. 예. 예. 참, 전화가 문제입니다. 입질이 꼭 도미나 부시리처럼 입질을 했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초원이 참 안 내려가네요. 지금쯤 되면 한 19도 이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심지어 마산 앞바다에도 방어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수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단으로 바닥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바닥에서 입질을 받은 것 같은데, 한번 뭐 목숨 살린 거죠. 경단이 이렇게 보시면 2호 바늘이기 때문에 경단이 조금 달리거든요. 큰 바늘 달면 너무 빨리 또 떨어지기 때문에, 자 조그만한 바늘로 경단을 달게 되면 잡어들이 따먹거나 하지 못해요. 이 경단 낚시는 또, 그리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단 낚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경단 낚시 하기 힘들거든요. 제로찌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입질이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아, 열받게 하네. 부시는 것 같긴 한데, 아, 열받네요. 열받네. 자, 잘 내려갔습니다. 한 4m, 5m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바람만 조금 덜 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옆바람이 지금 제법 불거든요.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옆바람이 제법 솔솔 불고 있기 때문에 원줄이 날립니다. 그러면 제비가 내려가는데 조금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이 낮으면 크게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바람이 좀 불면 초리대를 이렇게 담궈 두시든지 아니면 바닥으로 꽉 깔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닥은 한 7m 정도 되겠네요. 찌가 발 앞에서 조금 멀리로 나가네요. 이 낚시 역시도 밑밥 동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뱅에돔 낚시는 위에서 동조를 시키지만, 이건 던지는 위치하고 바닥에서 내리는 위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바닥에 쌓인 위치로 찌가 지나가게끔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절대 밑밥 멀리 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자, 현재 시각은 3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두미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후 낚시를 하면 한 3, 4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감성돔 노려야 되겠네요. 앞에는 부시리로 추정이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 채비는 제로찌에 조수고무 하나에 도래 하나, 그리고 G5 봉돌 하나 달았습니다. 크릴도 쓰고 경단도 쓸 수 있도록 어중간하게 달아놨습니다. 조류는 진짜 미약하게 움직이는 게 딱 좋아요. 이제부터 2시간 정도 바짝 열심히 하면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 뭐 꽝이 많습니까? 이번 가을철에요. 아직까지는 저도 갯바위 와서 감성돔 꽝 쳐본 적은 없습니다. 수온이 조금 높긴 한데 뭐 이제부터 집중하면
순식간에 가져가는 제로 전유동의 맛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경단이라서 조금 참으면서 해봐야 되겠네. 와, 발 앞으로 파고드네 고기가. 아, 이건 혹입니다. 그래 이상하다 싶었다. 찌가 발 앞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물지 마라. 미안하다. 지금 바쁘다. 물지 마라 제발. 자, 약속의 시간. 올해도 약속의 시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호. 자, 미끼가 이제 살아옵니다. 이런 현상은 잡어가 많이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야, 4시 되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잡어가 사라지네. 4시 10분입니다. 보통 뭐 해참 타임을 4시, 5시, 6시 이렇게 보는데 본격 피크 타임이 왔기 때문에 곧 한 마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빨리 물어라, 빨리 물어라, 빨리 물어라. 자, 입질. 자, 역시 시간 딱 맞추니까 딱 들어옵니다. 아, 씨알이 작은데요, 근데. 자, 비저. 아이고, 한 40 되겠더만. 아이고, 그 어떻게 받은 입질인데. 고기가 뭐 한두 마리 더 있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앞에까지 드러나 놓고, 야, 그래도 한 40분 되겠던데. 아, 아깝네. 자, 또 걸었어요. 야, 바로 연타로 와줍니다, 이거. 아, 요번에 진짜 입질을 진짜 세게 하더라고요. 자, 어이구, 은자 안 봐준다. 자, 공기 한번 먹여주고. 자, 됐습니다. 아이고. 아, 아까 거보다는 씨알이 조금 작습니다. 자, 도미도 감성돔입니다. 한 37 정도 되겠어요. 밑밥 한번 주고. 아, 노출 문기 아깝네. 자, 제로 전유동으로 잡은 감성돔입니다. 그때 고기 될 때 빨리 해야 돼요. 경단에 딱 물어줍니다. 자, 목줄 실린 데 없고요. 아깝다, 진짜. 얘들이 이렇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올라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녁만 되면 내가 감시다 싶을 정도로 입질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슬 빨고 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사정없이 가져가네. 현재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오늘 입질은 상당히 받았죠. 영팔 됐으니까 손맛 더 좋다. 머릿속에서 지우개만 있다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맨인 블랙 이거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 앞에 띄워놓고 너무 들어가지고 빠져버렸는데 생각이 잊혀지질 않네. 고기 잡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은데 참 그렇게 아깝게 고기 다 띄워놓고 아깝게 그러면 진짜 속이 불납니다. 조류가 발 앞으로 딱 붙습니다. 이런 조류 때는 고부력 반유동 만약에 쓰게 된다면 발 앞에가 점점 수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미끌림이 생겼을 겁니다. 자, 이 제로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단하고 콜라보로 돼가지고 경단이 통통통 막 쓰다듬으면서
귀엽다 쓰다주면서 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끌림이 잘 안 생깁니다. 자, 지가 발 앞에까지 들어왔더니. 자, 입질. 아, 이상하게 입질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 내려간다. 에이씨. 그냥 무지만 안 하더라 이놈의 새끼야.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해가지고 카메라도 세팅도 이제 끝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로 전유동 감성돔 낚시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물이 잘 안 가는 여밭에서 수중에 있는 여들을 쓰담쓰담 하면서 돌아다니는 제로 전유동 낚시. 오늘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고기를 더 잡았고 못 잡았고 한다고는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막대치, 무조건 구멍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도 고기 잡을 수 있는 이런 모습.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 필드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실수를 해서 고기를 좀 터져 먹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지만 확실히 고기 된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스킬들 한 번씩 연습해 보셔서 하신다면 분명히 수준이 올라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우와, 반갑다.